자, 오늘은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의 새로운 이웃, 바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분들이 그냥 여기서 살아남는 것, 즉 생존을 넘어서서 정말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서울시가 최근에 내놓은 새로운 고민과 그 해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숫자 한번 보시죠. 61.6%.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서울에 사는 북한 이탈 주민 가구 중에서 혼자 사는, 그러니까 1인 가구의 비율입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게요. 서울시 전체 1인 가구 비율이 36.8%거든요. 그거랑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예요. 이 숫자 하나가 사실 오늘 이야기 핵심을 딱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고립이라는 문제죠. 그럼 지금부터 서울시가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서 이분들의 삶 속에 숨어있는 좀 놀랍고도 어떻게 보면 좀 가슴 아픈 모순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로 좀 의아한 부분인데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직접 평가한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가 5점 만점에 평균 3.81점,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새로운 곳에서의 삶이 꽤 긍정적인가 하는 신호로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말이죠. 이 높은 만족도라는 숫자 뒤에는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아주 냉혹한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소득을 한번 볼까요? 서울에 사는 북한 이탈 주민의 연간 가구 소득이 평균 2,40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서울 시민 전체 평균은 약 7,4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삶의 만족도는 높은데 소득 격차는 엄청나게 크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첫 번째 모순입니다. 문제가 단지 경제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에요. 마음의 고통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4명 중 1명꼴로 우울감에 느꼈다고 하고요. 심지어 10명 중 1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만족도 점수 뒤에 얼마나 깊은 상처가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결국 이런 어려운 현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도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절반이 넘는 54.2%가 자기 자신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하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모순들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그 삶이 좀 그려지시나요? 자,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들을 보면서 서울시도 깨달은 거죠. 아,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는 안 되겠구나.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겠다. 사실 지금까지의 정책은 대부분 한 사람, 즉 개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이분들이 느끼는 깊은 고립감까지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게 이제 분명해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책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서울연구원 보고서에 나온 이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주는데요. 한 사람을 지탱해 주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울타리, 바로 가족이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서울시가 이제는 개인을 넘어서서 가족 단위로 정책의 초점을 옮기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4가지 전략을 세웠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새로운 전략의 시작은 가족 그 자체입니다. 우선 가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막고 위기에 처한 가족이 있다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돌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혼자 사는 분들이 외롭지 않도록 사회적인 관계를 만들어주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기반, 바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것. 이 4가지가 핵심입니다. 서울시는 이 새로운 전략을 촘촘한 안전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처럼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씩 땜질하는 식의 지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가족, 건강, 관계, 경제 이 4개의 기둥이 서로 꽉 맞물려서 한 사람의 삶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가족 문제를 해결해주는 상담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혼자 계신 분들을 위한 동네 친구 만들기나 같이 밥 먹기 같은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몸이나 마음이 아프면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돌봐주고 특히 여성분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까지 연결해주는 거죠. 이전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세심해졌죠?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가 향하고 있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그건 바로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생존을 넘어서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정착을 향해 가는 거죠. 이 흐름을 보면 정책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처음엔 그냥 먹고 사는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단계였죠.
그 다음엔 개인의 자립을 돕는 단계로 갔고요. 그리고 이제는 가족과 공동체를 함께 품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 있는 최종 목표가 바로 완전한 사회통합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관점의 변화인 것 같아요. 이분들을 그냥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분들 스스로도 내가 이 사회에 속해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 모든 노력의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울시의 새로운 정책을 통해서 북한 이탈 주민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한 사람이 느끼는 그 깊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과연 정책이라는 틀이 어디까지 끌어안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